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부산 도시 브랜드 포럼의 진행을 맡은 윤일선 기자입니다. 글로벌 도시 브랜드 경쟁 시대에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전략과 도시 브랜딩은 도시의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스토리를 감각 있게 담아낸 도시 브랜드는 관광, 마이스, 패션, 영화 등 지역 산업 전반의 호감도를 높여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립니다. 도시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전쟁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부산의 도시 위상에 따라 부산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포럼은 국민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무음 상태로 전환해 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포럼 시작에 앞서 식순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발제자와 패널을 소개해 드리고 김유경 교수님의 기조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후 전문가 패널의 발언을 청취한 후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의 의견과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패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자리에 국내 최고의 브랜드 전문가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 자리에 모이기 정말 어려운 분들이었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나건 홍익대 국제대학원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황부영 부산시 도시브랜드 총괄 디렉터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재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용훈 부경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도시 브랜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유경 교수님께서 기조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유경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유경입니다. 저는 한국외대의 김 교수로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렇게 촉박하게 사실 저도 이 발제를 요청받아서 이 성탄이 있고 송년이 있는 이 자리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은 왔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아침에 새벽때 이렇게 학구열이 넘칠 줄 몰랐습니다. 저도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갔다가 이렇게 자주 내려옵니다. 부산하면 저는 그런 부산에 대한 노스탈지아가 항상 있습니다. 때로는 지난번에는 한번 왔다가 코로나가 걸려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도 또 다시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고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 도시 브랜드가 이제 새로운 방향을 잡고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뜨거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기초 발제 정도로 던지고 지금 자리하신 전문가, 국내 최고의 전문가 분들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제가 한 15분 정도를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자료는 없고 이 책을 여기에 있는 우리 유인물을 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해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부산 도시 브랜드 혁신의 모색, 진화냐 개혁이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도시 브랜드의 열풍이 한동안 진행되었다가 도시들 간의 브랜드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경쟁이 기업에서는 소위 경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브랜드의 시장이 도시나 공공으로 넘어오면서 균형과 상생, 따뜻함을 표하는 그런 시대로 또 넘어가고 있다. 따라서 옛날처럼 장소를 그냥 파는 형태의 개념에서 이제는 문화를 팔고 소프트 파워를 팔고 우리의 이미지와 매력을 파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게 이제 공공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 나라의 도시 브랜드 형태를 조사를 해보면은 대개 이 성공 사례들이나 또 실패 사례들 또는 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대체로 강력한 통치 기반이 서포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또는 CEO가 또는 대통령이 서포트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2012년 2008년부터 12년까지 MB 때죠. 그때는 국가 브랜드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부터 오래 했습니다. 국가 브랜드 위원회를 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밀고 또 CEO가 이렇게 그 관장을 하니까 브랜드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때 이후에 도시 브랜드와 왜냐하면 도시가 없는 국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브랜드의 중요성이 국가 브랜드로 인해서 더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어떤 과거 유산보다는 미래의 정체성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해 나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도시 브랜드를 우리가 자꾸 외부에 내보내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인터널 브랜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내부가 공감하지 못하는 도시 브랜딩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레슨 교훈으로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분야의 통합 접점을 통해서 정책이나 사업, 홍보 그리고 기타 마케팅에 주력하는 통합적 마케팅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브랜드와 그 하위 브랜드 도시 간에는 소위 공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공조가 없다 보니까 국가 브랜드는 열심히 돈을 대고 잘 되는데 이 소위 도시 브랜드나 지역 브랜드는 잘 되지 못합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서로 하위 브랜드와 상위 브랜드 간에 포트폴리오가 잘 형성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 설정이 안 되면은 지방은 로컬리티를 잘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관광 중심이나 원산지 중심으로 이렇게 브랜드화를 해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마트화라든지 공공이라든지 문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지역 쪽에서는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정부에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역이 균형 발전하고 상생한다는 것이 말이 좋지 사실 그게 잘 안 됐죠. 잘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마진창 같은 이렇게 지역이 M&A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건 뭐냐면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한 내용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서로 M&A를 한다든지 또는 기업적 마인드를 공유하는 것이 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로 보게 되면은 성공 사례나 또는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앞으로 부산의 도시 브랜드가 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 브랜드라고 하면 도시의 브랜드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품에다가 의미를 갖다 붙이고 거기다가 뜻을 갖다 붙이는 게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은 그냥 제품이지만 여기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같은 우리가 프라다라고 해서 같은 에비앙이라는 물이라고 해서 그냥 물이 이게 하나 물이죠. 그냥 물이지만 에비앙이라는 의미를 딱 갖다 붙이면 이게 비싸집니다. 그렇죠? 그 본질이나 의미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것이 비싸게 받기 위한 그런 마케팅 기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브랜딩은 본래 오너십, 내가 스스로 내가 나의 것이다라는 소위 주체 의식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퀄리티, 품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차별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브랜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본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외국에도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소를 팔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장소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도시가 장소만이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한테 추억도 주고 기억도 주고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격이나 소프트 파워가 막 만들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구나. 그 도시는 시민의 것이구나. 또는 시민이 만들어내고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게 뭡니까? 공공이라는 겁니다. 즉, 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집단들의 모임이 공공입니다. 이 공공이 시민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 사실 우리는 국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민 사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 지역 사회의 그 모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장소보다는 이제는 공공재 또 공공성이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된다. 왜 그러냐? 시대 흐름을 보시면요. 자본주의 1.0에서 지금 자본주의 4.0 또 5.0으로 막 넘어갑니다. 1.0 시대에는 자유방임 시대라고 그래요. 시장이 지 맘대로 했던 시대인데 시장이 마음대로 하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부익부 빈익빈이 막 심해지니까 누가 개입합니까? 정부가 개입합니다. 정부가 또 많이 개입하니까 규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규제가 되니까 시장에 맡겨라. 또 시장에 맡겼어요.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지나가다 보니까 다 같이 잘 살자. 협력하자. 상생하자.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거죠. 공공과 시장의 주체들이 함께 잘 놀고 잘 사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당신들 어떻게 공공적 일을 할래? 야, 우리가 CSR도 있잖아. 사회 책임 이론도 있고 요즘 ESG도 하잖아. 우리가 그런데 돈을 쓸게. 공유 가치라는 것이 있잖아. 그러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공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는 시대로 가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최태원 씨나 SK나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안 쓰지 않습니까? 사회를 위해서 공적 가치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은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공공은 적자만 생깁니까? 적자가 생겨도 공공은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한전이 38조, 30몇 조 적자가 됐다고 해서 문을 닫으면 우린 불 다 꺼집니다.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을 잘 교육시키고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더 선진화시키고 거기에 있는 시스템들을 고객지향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뭔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뭔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공공주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공공도 단순히 사람들에게 그냥 전달하는 그냥 단순한 브랜딩이 아니라 소통과 공감이 함께하는 그런 공공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해외 미국 외국 같은 데서도요 1990년대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사실 여러분들 저변에 존재하고 공무원 소위 세금으로 내는 모든 부분은 일단 다 공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존재하지만 주권, 영토, 국민이 뭡니까? 국가의 3대 요소 아닙니까?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토가 있고 시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우리가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통치 권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가 바로 공공의 큰 분야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은요 장소재에서의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공공으로서의 의미로 가야 한다.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당신에게 부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포르투갈 요번에 졌습니다만 포르투갈의 포르토 같은 데는요. 뭔가 도시 브랜드를 해야 되는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포르투갈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딱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다리도 이야기하고 한 20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20몇 개를 다 어떻게 주워 담아요? 다 주워 담지 못해요. 우리 보세요. 여기 보면 글로벌 허브 도시도 하겠다, 마이스 도시도 하겠다, 복합 문화 생활권도 하겠다, 컨텐츠도 하겠다. 또 우리도 바다가 있지 않느냐, 산도 있지 않느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이 포괄적인 것을 전부 다 담으려면은 도시 브랜딩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포르토는 너무나 많다. 슬로건 안 만들었어요. 포르토 끝. 포르토 이퀄 우리 모두를 설명하는 것이다. 또 보니까 굉장히 그게 또 단순하긴 해. 그게 뭐 꼭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개념. 기업이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SK 같은 데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도 만들고 텔레콤도 만들고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다 담아서 한마디로 뭔가를 소비자들에게 핵심으로 던져줄 만한 가치를 던져줄 만한 하나를 찾아라. 네가 찾아와라. 나는 못 찾겠다. 이러고 전문가들이 다 내다앉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행복이라는 말로 다가옵니다. LG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담을 수 있는 이 다양한 핵심 가치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 가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SK는 행복입니다. LG는 행복입니다. 포괄적 방식으로 다른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하지만 부산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다 잘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야 부산에 뭐 한번 어서 회 좀 먹으러 어서 이래 이야기하죠. 좋은 말 같죠. 시간이 지나면 부산이 꼴회가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고정관념도 있고 나쁜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프랑스는요, 프랑스 하면 와인 막 이랍니다. 프랑스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No, 안 좋아합니다. 프랑스는 과학과 첨단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사람은 와인을 이야기하거든요. 야, 우리가 술 먹는 나라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bad 스테레오타입은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회의 도시가 아니고 또 바다의 도시만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는 도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미래지향적 가치를 자꾸 추구하려는 준비를 우리 스스로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 역량을 찾아라. 두 번째는 도시 브랜드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브랜드는 우리가 했던 브랜드들은 대부분 캐릭터를 찾고 네임을 찾고 이미지를 찾고 그죠? 글을 찾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야기가 다 돼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만들어서 품격 있게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노력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외부 사람들이 가만 보면 야 브랜딩하는 당신들은 전략은 없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엎어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냐? 전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만 생각해 보면요, 아하, 우리가 전략적 로드맵, 전략적 관리에 대한 생각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는 국가는 전략이 우선돼야 된다. 정책이 우선돼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야 브랜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략 없는 브랜딩은 허상이다. 제가 거기에 도시의 정체성에서부터 도시를 전체 평가하는 문제까지 다 전략적 로드맵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를 제가 앞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지금 몇 분 했습니까? 예? 10분 정도 했 10분 넘었습니까?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산은 어디로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산이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being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성장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이 되고 무엇을 자부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욕구, 활동의 욕구, 성장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을 도잉의 개방과 진치의 가치라고 그래서 부산 다이나믹 부산을 거기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답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브랜드는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처음엔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화를 하고 다시 그 브랜드화가 노후화됐을 때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재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노후화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새로운 그 모습이 됐을 때는 재브랜딩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브랜드 정체성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What I am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이냐.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 소위 잠재적 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것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를 찾기 전에 우리한테는 뭐가 있었느냐면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닝캄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를 버렸습니다.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새롭게 갈 수가 없어. 거기서 다이나미즘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코리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다이나믹 부산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제나 생태계나 물류나 다양성,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칠면서도 역동적인 생동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다이나믹 부산이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가는 그 지점에는 미래가 있고 친환경이 있고 스마트 그린 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행복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우리의 바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전략적 잠재성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순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밑에 역동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있는 우리가 부산의 역동성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토론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역동성에 대한 부산의 역동성의 현 주소와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신글로벌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대는 이제는 망했다. 가스오 일본 경제학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트럼프를 봐라. 코로나까지 왔지 않느냐. 외환의 그 관세를 물리면서 영국과 미국은 단합하고 선진국은 소외되고 있고, 이제는 그들의 빗장을 걸어 담고 있지 않느냐. 세계화 시대는 갔다. 이제는 어디의 시대냐? 도시의 시대다. 케인즈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소위 문을 닫긴 시대, 그런 닫긴 그 시대를 우리는 신글로벌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인데, 지금은 우리가 보면요, 역동적 세계화인데, 또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슬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동적 세계화와 후퇴하는 세계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세계화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제가 밑에다가 CNN 파리트 자카리아 GPS에 그 진행된 그 내용을 한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보시면요, 1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다시 정부 주도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허리를 졸라매야 될 시대이다. 시장만으로는 안 된다. 공공의 시대로 가야 한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대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이고 전문가들이 뭔가 지혜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쭉 보시면은 이제는 새로운 메시지를 써야 할 때입니다. 세계화의 장래가 어디로 갈 것이냐? 잠시 중단인가? 아니면 완전히 없어지는가? 아니면 신냉전이 고착되는 것인가? 우리가 박형준 우리 시장님이 또 이런 담론을 좋아하십니다. 옛날에 그런 담론을 하는 것을 책으로도 쓰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런 담론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19페이지를 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만 잘 살겠다는 그런 생각은 신글로벌 시대 때는 버려야 한다.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 때는요, 생동과 공존과 배려가 중요한, 상호 돌보고 상호 배려하는 시대를 가야 하지, 내 도시만 잘 사는 시대는 안 됩니다. 부산은 이제요, 지역이 아닙니다. 글로벌을 표방하는데 지역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Act global, think local입니다. 옛날에는 think global, act local이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넘어가겠습니다. 아펙과 엑스포를 개최하는 우리 미래 부산 도시가 새롭게 담아야 할 가치, 이걸 한번 찾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소성에서 공공성에서 미래적 가치를 담보하는 창의성으로 발전하는 그런 부산의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필로그에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 브랜드가 담아야 될 것은 Beyond Dynamism, 역동성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국가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도시주의 시대입니다. 로컬리티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신글로벌 시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부산의 창의적 이니셔티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부산 코리안 웨이브가 아니라 부산 웨이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서울 웨이브가 만들어지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코리안 웨이브입니까? 코리안 웨이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는, 그 문화는 다 전통의 문화고 지역의 문화고 우리가 새롭게 가공한 문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웨이브를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그 지점에 우리는 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 화두를 던져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부산만의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유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김유경 교수님의 기조 발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부산 도시 브랜드 방향성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호영우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부산시 도시 브랜드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간 부산시 도시 브랜드 정책을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부경대학교 행정학과 허용훈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제가 발제할 제목은 그동안의 부산시 도시 브랜드 정책의 평가 및 함인데 평가라고 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동안 브랜드 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평가를 잘해야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더 잘 설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혹시 제 주관이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 이 도시 브랜드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래서 도시 브랜드 가치는 어느 하나만의 요소로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시가 도시 브랜드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론 도시 브랜드 상징 체계를 재창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부산의 도시 경쟁력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지표상에서 가지고 참 좀 쇠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좀 우울한 이야기인데 인구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 비율도 제일 높고 청년층도 이탈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입 기업보다 전출 기업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부산시의 도시 경쟁력은 상당히 좀 우려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산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딴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부산시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해외 유명 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30 부산 엑스포 이런 거는 꼭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전체 역량도 중요합니다만은 부산 시정을 이끌어가는 부산시의 역량이 더욱더 나는 요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브랜드 위원장으로서 이제 느낀 말씀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 부산광역시 도시 브랜드 정책은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시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은 명확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도시 브랜드 정책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정책 변동도 필요합니다만은 이 도시 브랜드는 상표가 자꾸 바뀌면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현재 부산시 도시 비전은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길고요. 제가 느낀 소감으로는 이 도시 비전이 이 시장이 민선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또 현재 시민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부산이 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 수도 부산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는. 그리고 이 도시 비전 설정이 이 비전이 언제 나타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 버튼업이라기보다는 하향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시장 선거 과정에서 좀 약간 급하게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도시 비전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도시 비전의 내용이 좀 창의성이라든지 차별성이 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느 도시든지 다 미래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부산만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도시든지 다 미래로 가고 있는 게고 또 이제 이 아까 우리 그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글로벌 시대에 한계 가야지 부산 먼저 가겠다는 게네. 좀 이 경쟁 의식이 좀 많이 느껴지고 좀 포용성 우리 본래 부산은 포용성인데 포용성을 좀 너무 이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린 스마트 도시 이거는 우리 부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다 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제가 사는 그 저 해운대도 그린 시티예요. 그래서 그린 스마트 도시 이거는 내가 보기 비전은 아니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기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각각의 민선 시장하고 독립된 일관된 도시 블렌드 전략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변동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민선 시장에 따라 브랜드 전략이 변동하는 것은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상표는 한번 정해놓으면 그냥 잘 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브랜드 포지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입니다. I love you요.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부산시 도시 비전 이건 너무 길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뭐 저 재창출을 하신다는 게네 이 도시 비전에 따라서 상징 체계가 다 이 구름이처럼 엮여지기 때문에 이 도시 비전에 꼭 뭐 물론 시장님이 이렇게 뭐 시민들이 그 선출해가 당선된 분이고 그래서 그 의지를 뭐 반영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혹시 공감이 가신다면은 부산시 도시 비전의 그 좀 재조정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가감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그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세 번째로 지금 그 3차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을 하고 있고 연도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2022년도 사업을 이제 그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3차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 2022년도 그 사업은 보면은 3대 추진 전략의 10개 분야에 30개 추진 과제로 이렇게 집행되고 있고요. 지금 그지 뭐 12월이기 때문에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또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이 분야별로 이 추진 사업들이 좀 개별적이고 좀 나열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이 부산시 도시 브랜드 전략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이 부산이라는 브랜드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를 사업 전체에 심는 작업이 필요한데 막 그게 아니고 그냥 시정해서 하는 사업을 그냥 엮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건 좀 곤란하지 않나. 그리고 각 분야별 사업들 중에서 부산시 브랜드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30개를 어째 다 합니까? 그죠? 집중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그래서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시장님이 계속 그 지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놔놓은 게 지금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도시 브랜드 사업의 선정과 추진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사업의 성과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는 이 평가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지가 못합니다. 좀 앞으로 성과 평가를 위한 정량적 평가 체계의 이것이 리뉴얼이 돼야 돼요. 이 평가 시스템이. 그래야 앞으로 미래를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산시 도시 브랜드 이제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요. 지금 뭐 이제는 그 기획관 소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인데. 근데 지금 조례에 보면은 도시 브랜드 심의 자문 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 도시 브랜드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더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관주도적인 것이 아닌가, 좀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좀 더 이것이 시민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뭐 시청 공무원은 또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 브랜드를 더욱더 강화하려면 아무래도 시장님이 차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뭐 이 국가 브랜드 위원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부에서. 그래서 이거를 시장 직속의 위원회로 격상시키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이 부산시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는요.
이 부산시 혼자 힘만으로 안 됩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고 거버넌스 시대 아닙니까, 그죠?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협치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이 도시 브랜드 관리의 그 거버넌스 구축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가 뭐 열심히는 합니다만 이 부산시에 16개 자치구가 있어요. 부산시하고 16개 기초자치단체하고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잘하고 있느냐 이런 물어보면 한 물어보십시오. 그 자치구 그 공무원들한테 잘 안 되고 있을걸요. 예. 그래서 이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이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축제 등을 이러한 각종 그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축제 등을 비롯한 각종 도시 브랜드 사업이 부산시 전체의 브랜드 전략과 이 연결고리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건데 그에 관한 청사진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이 브랜드 사업은요, 이 투자 유치하는 부서하고 관광 부서하고 국제 회의 부서하고 디자인 부서하고 이 협조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면은 이 부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부산 사람으로서 부산을 아주 자랑스럽게, 부산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애들도 부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이 애들이 이 뭡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가버리고 뭐 거기서 결혼해버리고 말이죠. 서울 사람이 되는 거 참 아쉽고 이래가 아까 농담 삼아가 이 KTX를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못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브랜드 하나 가지고 될 건 아닙니다만 아까 그래서 부산시의 그 부산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시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자라나는 세대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부산시 자긍심 제고를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계각층이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본래 부산시에도 부산시민협치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제도는 잘 만들어 놔놓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운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도시 브랜드 리뉴얼 작업이 지금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2030 세계 박람회 실사를 앞두고 좀 불가피하다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거 한번 그 정해놓으면요 상징 마크라든지 슬로건을 한번 정해지면 참 이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이거 돈도 엄청나게 들고 그죠. 예. 그래서 물론 그런 급박성도 있습니다만은 좀 시간적 여유를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금 시민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에 이만큼 오셨잖아요. 좀 더 하면은 낮에 하면은 더 많이 옵니다. 아침 9시에 함께는 이 정도지 오후 2시에 따뜻한 날 한번 가보세요. 이런 장소가 안 될 거예요. 장소 선정도 앞으로 좀 더 좋은 데서 아니겠습니까? 부산 문화에 관해 좀 큰 데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많이 오시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 참여가 좀 많이 이루어지도록 시간 좀 여유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시 도시 브랜드 이 리뉴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산의 고유한 도시 특성인 이 개방성, 포용성, 역동성, 해양성 이런 것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기존의 상징 마크라든지 도시 슬로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브랜드를 개성하면서 재탄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좀 이 일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도시 브랜드 슬로건 이거는 제 개인 생각에는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도시 부산 이거는 좀 제 입장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표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뭡니까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특성이나 정체성, 이미지를 결합한 짧은 문구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은 무엇보다도 바다입니다. 바다고 해양이고 항구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포함되는 슬로건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전문가님들이 이 부산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셔가지고 이왕 만든다면 좀 잘 만들어가지고 진짜 알러브 뉴욕처럼 몇십 년을 가더라도 바꾸지 말자 이래야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장님 바뀔 때마다 자꾸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시민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경쟁보다는 포용 그리고 현재 정책의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음에 이런 포럼이 진행된다면 좀 더 넓은 공간에 하라는 말씀도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나건 홍익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나 교수님께서는 2010년 디자인 수도 서울 총감독을 맡으셨고 2009년부터는 지금껏 레드답 어워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 교수님께서 보시는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와 부산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 원장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교수입니다. 근데 여기 원장으로 돼 있어서 그것만 시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뭐 글로벌 브랜드 디자인 트렌드하고 부산의 지향 방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출력을 했는데 되게 참신하게 새로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장표같이 넘기시면서 보시죠. 뭐. 그래서 오늘 중요한 키워드는 디자인, 그 다음에 트렌드, 브랜드가 되겠고요. 이 여러 단어들이 아마 사용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그 소통의 부재, 소통의 비효율성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들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 내리는 표현은 흔히 저희들은 약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는 개인 간의 약속, 더 나아가면 국제적인 약속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쓰는 뭐 이런 디자인이라는 단어, 트렌드라는 단어, 브랜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정부에서 법으로 통과된 내용도 아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떤 레벨에 있는 약속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인지하시는 것이 앞으로 이 일을 풀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의의 정의는 약속이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에 0.1초의 답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답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 하면 팍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은 전 국민의 3분의 2, 한 70%가 앙드레 김 선생님을 생각한답니다. 거기에 사실은 디자인에 굉장히 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도시 브랜드 디자인 하는데 디자인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앙드레 김 선생님이라는 거죠. 뭐 앙드레 김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기여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디자인에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그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도 디자인은 그 노벨상을 탔던 그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는 지금보다 항상 더 좋게 하는 일련의 모든 그 행위 그거를 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 브랜드 디자인을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의 부산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더 낮게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존 헤스켓이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이분이 한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디자인 is to designer design to produce a design. 그러니까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디자인을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디자인을 얘기를 하느라고 디자인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통칭이고요. 두 번째 디자인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디자인은 중간 과정에 나오는 중간 아웃풋이라든지 뭐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의 디자인은 최종 결과물로서의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과물로서의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나 제안을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희 디자이너들한테는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최종 결과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그 과정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디자인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물건, 서비스. 물건이라는 거는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것이고요. 서비스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디자인은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텐저블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것들을 가시화시켜주고 뭐가 뭔지 잘 실체가 없는 것들을 실체를 만들어주는 그 두 가지가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혁신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혁신이라는 단어,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과연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 가장 일반적인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답하는 사람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혁신 얘기를 들으셔봐야 인생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창의성과 독창성, 또는 독창성 대신에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같이 놓고 보셔야 맥락이 이해가 되는 단어입니다. 독창성 또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창의성이라고 하는 단어, 혁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공통점은 정과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단어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가치에 있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저희가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어넣은 비용이라든지 이런 인풋 대비 그 결과로 나오는 아웃풋의 비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독창성 또는 상상력의 이슈는 밸류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교통체증 많으니까 하늘을 나르는 택시를 해서 이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현실화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요. 언제 될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창의성은 가치가 조금 있고요. 혁신은 엄청나게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들이 혁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에 없었던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무형의 유형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혁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뭐 이런 데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 디자인이 어느 사회에 들어가서 확산되려고 그러면은 4단계를 거쳐야 된답니다. 제일 밑에는 아예 디자인이 없는 단계에서 디자인은 스타일링, 마지막에 색깔 입히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보는, 그 다음 단계는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단계가 있고, 가장 위에는 혁신이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로 보는 이 4단계가 합의에 의해 가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한 30-40년 만에 디자인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국가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냐? 어느 한 조직에 이 4단계가 혼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회장님들이 디자인 하는 얘기는 예쁘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디자인을 가지고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 회장님의 말씀을 들은 임원들은 이거 회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그 프로세스 고민하는 걸 가지고 디자이너들은 열심히 스타일링하기 바쁘고요. 공장에 가면 찍어내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디자인이지만 어떤 레벨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소통의 비효율성이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그 에베레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기술의 어떤 수용하는 정도를 보니까 이노베이터, 그다음에 얼리 어답터, 얼리 머저리티, 레인 머저리티, 레거드,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을 했는데, 보통 그 앞부분에 있는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답터들이 하는 행동을 저희들이 패드, 다른 말로 하면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절대 다수 68%를 차지하는
이 머저리티가 조인을 해주면 비로소 그것이 트렌드가 되기 시작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애플 아이팟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처음에 이걸 달고 다니니까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부 사람이 썼을 때는 일시적인 유행일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줬을 때 트렌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도시 브랜드에서 과연 어디에다 타겟을 맞춰야 되느냐? 저희가 봤을 때에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오래 갈 수 있으려고 그러면 앞부분에 있는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답터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전략이 이 트렌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에 브랜드는 우리 황 대표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브랜드 강의할 때 딱 이 한 페이지 얘기합니다. 월터 랜더라는 회사의 회장이 한 얘기인데요.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브랜드는 고객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브랜드 그거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이나 부산을 왔다 간 사람들 마음속에 생기는 그 무엇을 브랜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도 결혼한 지가 지금 38년, 4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제가 저희 집사람 마음을 사지 못해서 맨날 고생을 하는데 이 고객의 마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를 보면 사실 어느 누구도 트렌드를 세팅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그런 디자인을 보면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세계 유명한 자동차 디자이너들한테 만나면 물어봅니다. BMW에서 세계 자동차 트렌드를 리더하느냐, 뭐 아우디에서 하느냐, 뭐 폭스바겐에서 하느냐, 현대에서 하느냐 다 물어보면요. 어느 회사도 트렌드를 리드하는 회사가 없다 그럽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그 회사의 모든 디자이너들이 다 같은 대학 출신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잘나고 못나고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한 회사가 기존에 있는 모든 트렌드를 보고 나서 너무 식상하니까 좀 새롭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면 다른 회사들이 다 따라오는 그 트렌드가 되죠. 새롭게 했는데 다른 회사들이 보고 이거 저거 별거 없네. 안 따라가면 그냥 한 번 나왔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강자가 없는 세상이 지금 글로벌 트렌드 시대다. 따라서 부산도 잘만 하면 세계의 트렌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메가 트렌드는 이제 점점 이제 메가시티로 사람들이 사는 경향이 많아지고 그래서 국가라는 것보다는 도시를 통한 경쟁이 많아진다는 거죠. 저도 지난주에 독일을 갔다 왔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독일이라는 나라를 얘기한 거지 제가 방문한 도시는 베를린하고 프랑크푸르트, 하노버, 에센 그 도시를 간 거지 사실은 그 나라는 그냥 들어갈 때 들어간 수단이고 그 도시 독일 전체를 어떻게 다 가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의 경쟁 시대에서 도시 경쟁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브랜드 디자인의 트렌드는 플렉서블한 브랜드. 왜냐하면 이 미디어 자체가 옛날에 아날로그 종이로 받은 데에서 디지털로 그것도 PC에서 그다음에 패드로 모바일 핸드폰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얼마나 거기에 잘 플렉서블하게 어댑터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글로벌 브랜드 디자인의 큰 흐름이고요. 이제 문제는 모든 트렌드를 좌지우지하는 큰 손이 존재하는데 그 큰 손이 MZ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미래 세대들이죠.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도시 브랜드를 다시 할 때에도 사실은 이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저희가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부산의 지향 방향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도시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브랜드 디자인의 세계적인 특징이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도 약간 얼리 어댑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사실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부산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의원께서 현장에서 느끼신 부산의 정체성 그리고 브랜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짧게 말하는 건데 오늘 10분만 말씀을 하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학자이시고 또 브랜드 분야의 대표이시고 또 박사님들이라서 아마 이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공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 브랜드입니다. 그럼 우리 도시 브랜드는 왜 해야 되지? 브랜드면 디자인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저는 단언컨대 여기 오신 분들이 무의식 중에 나의 소득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는요, 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 있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은 연봉을 많이 받죠. 세계적으로 싱가포르나 뉴욕에서 일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고요. 공공 디자인이 성숙하면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소득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가 해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의 역할까지 제가 감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서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 공공에서는 어떻게 우리 도시 브랜드를 위해서 해야 되는가, 공공 디자인은 어떻게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시 공공 디자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브랜드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도시를 찾을 때 왜 찾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내가 가고 싶고 거기가 만족도가 높고 자유롭고 안전하고 그래서 그 국가를 찾아가잖아요. 이 역할을 우리 공공 디자인이 해야 됩니다. 이 공공 디자인이 되어 있는 도시와 되어 있지 않은 도시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요. 도시 브랜드가 높은 도시들은 대부분 이 공공 디자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도 오고 문화도 발전하면서 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나의 브랜드는 우리 수익과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도시 브랜드의 정의는 그 도시의 인지도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여러 가지 도시 뭐 싱가포르, 도쿄, 뉴욕 했는데요. 뉴욕이 유명해서 그 브랜드가 뜬 겁니까? 아니면 브랜드 때문에 뉴욕이 유명해진 건가요? 이거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뉴욕 하면은 영화 한 편으로 봤을 때 로맨스의 도시를 떠올리게 됩니다. 뭐 사랑이 꼽힐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옥철, 뉴요커들 생활이 또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카사블랑카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 카사블랑카 영화를 보면요, 카사블랑카에 대한 로망이 생깁니다. 모로코에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 영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즉, 우리 미래는요, 이 도시별로 차별성이 상당히 저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품의 품질이 비슷해졌어요. 다만 기업들이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가 건데요. 우리 부산은 이미 충분히 하드웨어적으로 살기 좋고 편안하고 훌륭한 하드웨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다만 소프트웨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 보셨지요? 저도 소실적에 한 20개국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요. 나가서 물어보면 한국 아세요? 하면은 한국을 안다는 분들은 두 개를 물어봅니다. 남한이세요? 북한이세요? 아직도 그렇게 물어봐요.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뛰어나요. 근데 우리는 다행인 것은 서울하고 부산은 꼭 알아요. 한국을 안다는 사람. 근데 한국을 모른다는 사람들한테 혹시 삼성이라는 기업을 아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알아요. 아까 우리 나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글로벌 국가 시대는 지나갔다. 도시가 꼭 경쟁력이고 도시가
국경이 없는 우리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의 무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유목민 들어보셨죠? 신유목의 시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 유목을 했습니까? 우리가 먹거리를 찾아서 그냥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농경사회를 하고 정착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저는 신유목의 시대가 왔다,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가 왔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처럼 국경이 이렇게 튼튼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서 삶을 영위하고 그 도시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예전에 모든 이 비즈니스를 국가와 도시와 지역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도시 브랜드 해보면 호주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시드니 떠오르죠. 실제로 예전에는 수도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캔버라라는 이 수도가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요. 지금은 시드니라든지 멜버른이 떠오르고 있고요. 미국 하면요, 뉴욕이나 라스베가스 정도가 아예 도시적인 자체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어요. 유럽 같은 데 보면은 파리, 런던이 있을 거고요. 카지노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마카오, 강원랜드 떠올라요? 예, 아시아의 우리 도시들 하면은 또 홍콩, 뭐 이게 싱가포르 떠오르는데요. 이게 도시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엮여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의 디자인이 도시 브랜드가 바뀌면 이 브랜드가 공공 디자인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걷기 좋은 길 이런 거 한번 생각하시죠. 실제로 스페인 북부에 보면 산티아고라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은 개발되지도 않았고요, 뭔가 볼거리가 다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워커들이 그 길을 걷고자 가요. 종교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인데요. 우리 지금 다이나믹 부산, 이 부분이 과연 우리 부산을 충분히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만들어 가야 되냐면 우리 공공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돼요. 내 생활이 편하고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아껴야지 부산으로 많은 분들이 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일본에 가면은 여행 가면 뭐 사오세요? 도쿄 바나나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긴자 가면은 뭘 사오죠? 딸기를 사오거든요. 도쿄가 왜 바나나가 유명하지? 했더니 얘네들이 이유가 없어요. 일본에 가장 먼저 바나나가 들어왔대요. 그럼 긴자는 아주 우리 그 명동 같은 유명한 도시인데 왜 딸기가 있지 하니까 예전에 대화재 전에 딸기밭이었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산도 이런 부산만의 독창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부산을 찾을 때 루비통 쇼핑하러 부산을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해외 가면은 가장 뭘 먼저 찍으세요? 그 지역의 음식 찍죠. 그리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 가가지고 사진 올리죠. SNS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부산의 홍보가 되고 프로모션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면 이 도시 브랜드를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공공 디자인에 놓을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시의 특성이 발전되고 이것이 또 우리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될 때 도시의 이미지가 굳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부산이 충분히 그런 매력을 가진 도시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수욕장, 뭐 먹거리, 회 이런 걸로는 우리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엑스포를 하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 도시의 브랜드 전략도 짜고 하는 것인데, 오늘 다행인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산 도시 브랜드에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부산이 다시 좀 더 살고 싶고 세계인이 찾고 싶은 그런 글로벌 도시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디자이너 분들 혹시 특성을 아세요? 저도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여 분의 디자이너 분들을 제가 모셔봤어요. 디자이너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디자인을 의뢰를 하면요, 이 디자인 분들이 나의 생각을 가지고 막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팀장한테 주면 팀장이 이걸 좀 고치래요. 그리고 사장한테 보고를 하면 사장은 이걸 고치래요. 분명히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치기는 하지만 스트레스로 오는데요. 더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이게 또 의뢰한 고객한테 갔을 때 이 고객은 또 이걸 이렇게 바꿔달래요. 그럼 또 바꿉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죽겠는데 결국은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이게 핑퐁 치다 보면은 결국 그 디자이너가 한 것에서 큰 변화 없이 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자이너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부산 지금 디자인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도시 브랜드가 나와도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그 속에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도시 브랜드가 BI가 나온다고 한들 우리 시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디자인은, 즉 인위적인 디자인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까 시간을 두고 시민들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기획관에서 이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시적인 게 뭐냐면요, 시간이 들더라도 우리 주민분들의 참여를 독려해라. 우리 주민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기념품을 주든 아니면 상품권을 제공하든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우리 부산의 새로운 도시의 브랜드는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산이 잘 살고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면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인컴, 소득은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뭐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부산은 앞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청년,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대한 국민을 벗어나서 세계인이 찾아와서 세계인이 부산을 무대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 우리 도시 브랜드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전문가님들과 오늘 참여하신 우리 시민들이 꼭 이 과업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년 뒤에 우리 부산 브랜드가 바뀐 이 정점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인류 도시로 좀 나아갈 수 있는 한 단계의 그 모멘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부산은 좀 자유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유라는 단어 아시지요?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왔을 때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좀 오면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뭐 스스럼 없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도시 부산, 그 의지를 담은 우리 도시 브랜드가 나오고 우리가 글로벌 세계 도시로서 전 세계인이 좀 우리 부산 하면은 로망을 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도시로 좀 재탄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고요. 아마 이어지는 여기 토론에서도 아마 전문가님들께서는 이렇게 또 이론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많은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요. 아마 앞으로 이런 자리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부산을 대표하고 우리 부산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인이 알고 인지할 수 있는 인지도 깡패가 되는 그런 도시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랜드 제작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와 또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근 그 시민 수용성을 중심으로 도시 브랜드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싱크탱크인 부산연구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오재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뭐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최근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연구했던 과정들을 한번 좀 쭉 리뷰를 하면서 한번 이 도시 브랜드와 우리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들이 어떻게 되어 왔을까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나오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부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를 위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국내외의 외국인들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면 지금 현재 부산을 연상시키는 단어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 하면 해운대, 바다, 해변,
자갈치 시장, 또 이제 야구, 그다음에 뭐 고층 아파트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광안대교, 부산항. 부산항은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익숙함, 매체에서 자주 보인다. 아마 부산을 소개할 때마다 또는 부산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런 항구 도시적 의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등등. 그다음에 해운대 바다 해변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여름 휴양지라는 표현도 있고 밤문화, 유흥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뭐 축제 이러면 이제 국제영화제와 연결되고 있고 아름다운 야경,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이미지들이 부산의 이미지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사람, 음식, 언어, 축제 등에서 생각나는 것 하니까 이제 부산 사람 하면 인정이 많다, 화끈하다, 친절하다, 뭐 거칠다, 무뚝뚝 이런 아마 말투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했을 때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친절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적 이미지는 좀 강하지 않을까. 앞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을 얘기하니까 생선회, 뭐 곰장어, 어묵 뭐 이런 정도, 돼지국밥 우리가 지금 많이 이제 부산 음식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도 있고요. 축제 인지도에서도 뭐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장 뛰어난 축제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시작되어서 진행되어 왔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산에 대한 어떤 형용사입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형용사를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답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시원하다, 활기차다 이런 어떤 느낌들을 주셨는데 아름다운 것과 연상되는 장소나 사물은 해운대, 뭐 태종대, 광안대교, 달맞이 고개 이런 쪽이었고 시원하다는 것도 결국 바다, 부산 사람들이 성격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고 활기차다는 것은 이제 시장, 뭐 남포동, 사투리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부산의 어떤 형용사적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물어봤던 것들 중에 이제 인천과 서울 그리고 부산을 좀 비교하는 연상적 감성 이미지 13개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내국인들이 생각하는 부산이라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이고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도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도시다라는 걸 했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의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매력적이고 친환경적이고 때로는 좀 전통적인 뭐 이런 느낌들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방적이고 좀 더 다양한 이런 형태는 이제 서울이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국인과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어떻게 연상적인 어떤 작동들을 통해서 브랜드와 연결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때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만 해도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하는 부산의 어떤 대표적인 슬로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때 이미지들이 역동적이고 좀 매력적인 어떤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계속 좀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0년 전 지나서 지금 현재 다이나믹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브 슬로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시안 게이트웨이 부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흔히 얘기하는 관문 도시로서의 어떤 성격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바꾸는 것도 어떻게 했느냐는 게 그 당시에 또 논의에서 굉장히 또 많이 나왔던 그런 논의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관문적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20 부산 비전 계획을 세울 때 아시안 게이트웨이 부산이라는 걸 제일 앞에 도시의 목표로 내세웠던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도시의 어떤 비전이나 전략과 슬로건의 어떤 요소들이 브랜드를 어떻게 창출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 당시의 어떤 과제들을 좀 연상하면서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도시 브랜드 이제 저희들이 아까 허용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 부산시에서도 도시 브랜드 위원회를 만들고 도시 기본 계획을 위한 조례를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지금 현재 이제 3차까지 진행되었고 4차가 지금 진행되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 4문 구하면 한 9년 정도, 10년 정도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이 이제 진행되어 왔는데 이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은 도시의 내부적 성장과 연결시켜서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강조를 해서 아마 도시 경쟁력과 연동된 형태로 주요 핵심 과제와 연동해서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차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시정의 어떤 변화하고도 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만 하더라도 허남식 시장님 이제 계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도시의 어떤 비전은 동북아 시대의 해양 수도였고 동곳의 해양 수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 개방성과 역동성의 해양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특히 이제 영화 영상 브랜드라고 하는 부산의 어떤 핵심적인 전략 산업과 연계된 도시 브랜드의 사업들을 연동시켜서 브랜드 구축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1차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은 그렇게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는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2차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은 그 이후에 서병수 시장님 들어오셔서 조금 이제 영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해양 수도 브랜드 자체를 좀 지우고 새로운 어떤 변화, 그러니까 아마 시민의 어떤 행복과 연관되어 있는 도시의 새로운 과제들을 그 당시에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정의 핵심 사업과 연관된 마케팅 강화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쪽으로 좀 브랜드 계획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 생활로 구분하고 특히 시와 구군, 민간의 어떤 참여 강화를 위한 브랜드 체계를 구축해서 확립해 나가고자 했었는데 이 당시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조금 이 브랜드 체계성과 기본 계획과 연동되었던 부분들이 앞서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평가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좀 반성적인 어떤 과정들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3차 도시 브랜드는 그 제7기 민선이 들어오면서 이제 주요 사업들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뭐 오던 시장이 들어와서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민 공감도의 어떤 제고, 인지도 향상, 차별화 전략 추진 등을 만들어서 해양과 바다의 어떤 가치를 부각하고 특히 이제 일상 중 새로운 가치를 공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다. 즉 시민 행복과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도시 브랜딩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 비전에 맞추어서 해양과 바다 그리고 관문이라고 하는 게이트웨이 글로벌 개방성 국제성이라는 어떤 가치적 의미들을 핵심 키워드로 잡았고 시민 행복과 연관해서는 그 살기 좋은 도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라이프스타일 도시라고 하는 그 시민들의 어떤 행복과 연관된 삶의 질의 어떤 측면들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연상된 브랜드 에센스를 분석해서 도시 브랜드 핵심 키워드를 잡고 이와 관련된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지금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과 아울러 4차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이 이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보다 더 새로운 관점에서의 도시 브랜드가 이제 부산에서 형성되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바람들이 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도시 경쟁력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순위적인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평가 지수들이 있습니다. 부산은 좀 이 국제적인 어떤 평가 지수에서 많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머스사에서 하고 있는 삶의 질 지수 평가가 세계 도시 평가에서 94위 정도가 됩니다. 서울은 한 70위권 정도에서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오르내리고 있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90위권에서 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부산은 제가 기억하기로서는 세계 도시들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현재 13위 정도였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장되고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지수 평가의 기준이 되는 도시의 어떤 지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도시 브랜드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치 및 사회적 환경, 앞서 김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라고 하는 가치적 관점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것이 이 정치 및 사회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많은 도시들, 우리가 경쟁적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나 이런 도시들이 머스사의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서는 우리 부산보다도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이런 자유도의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건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위생 여건들, 그다음에 주택, 자연 환경, 공공서비스, 교통 시스템과 같은 시민의 어떤 일상적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지표들을 높일 것인가가 결국 도시 경쟁력이고 도시의 어떤 그 지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본다면 내부적인 어떤 형태의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도시 경쟁력과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관점이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과 저는 맥을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평가 지표들에 대한 브랜드 전략과 도시 비전의 어떤 미래적 장기적 전망과 아울러 같이 좀 이렇게 관리되어져야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 브랜드와 줄탁 동시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썼는데요. 줄탁 동시라는 표현이 여기에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아리가 알에서 깨기 위해서는 안에서 꿈틀거리는 병아리의 노력과 바깥에서 알을 품었던 어미 닭이 쪼아줌으로 인해서 이게 알이 이제 병아리로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줄탁동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도시 브랜드였던 어미들도 부산의 어떤 이런 내부적 잠재력을 어떻게 꿈틀거리는 어떤 시민들의 역량과 과정들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외부적인 요소인 외부인들의 어떤 시선에 의해서 부산을 계속해 주목해주고 그 주목의 시선들이 알을 깨는 힘처럼 보여줬을 때만 이것이 바로 브랜드의 어떤 파워로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는 바로 이런 도시 줄탁 동시와 같은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는 어떤 힘의 어떤 역량들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고 노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관점으로 도시 브랜드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도 있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어떤 새로운 출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그런 어떤 좀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의 어떤 추진 전략은 도시 정책과 제공 서비스로서의 어떤 시민과 시정 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되어야 되면 그 분명합니다. 시민들의 인식이나 공감이 없다고 한다면 도시 브랜드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 상호작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확산 자체가 바로 브랜드 강화의 의미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새겨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어떤 핵심 가치에 대한 홍보 활동들도 좀 강화돼야 되는데요. 슬로건이나 상징 디자인, 광고 등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전시의 경우에 작년에 이제 다시 브랜드 슬로건을 만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대전 이즈 유입니다. 대전 이즈 유. 영어로 하면 대전 이즈 유인데요. 이걸 자기네들 어떤 그 사투리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하면 대전 이즈 유입니다. 대전 이즈 유. 그래서 대전 이즈 유와 대전 이즈 유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상시켰는데 제가 그걸 듣고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그 사투리를 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브랜드라는 것은 또 외부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작동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할 때는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허영웅 교수님도 말씀한 구군과의 협력적 사업들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제가 도시 브랜드 연구를 쭉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도 특히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각종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우리 뭐 대형 현수막이나 간판들에 보면 각 구청에서 내세우는 슬로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첫마디가 뭐냐면 나는 분명히 부산이라는 도시를 왔는데 가다 보면 다른 도시에 온 느낌들을 너무나 많이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쓰고 있는 16개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슬로건이 부산에서 주어지는 어떤 통합적 이미지의 슬로건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이게 혼용되어서 사용되다 보니까 좀 헷갈린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산이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그 주요한 어떤 이미지의 어떤 슬로건을 만들면 구군도 이와 좀 통합된 이미지였던 슬로건들을 같이 활용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해서 이미지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이 도시 브랜드라는 것은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어떤 전문가 시민 참여와 공감이 어떤 관건이고 개인의 느끼는 어떤 감성과 공감의 중요성들을 같이 인식하면서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런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런 노력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부산시의 어떤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그 연구가 앞으로 이제 도시 브랜드 전략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시 도시 브랜드 전략 수립에 있어서 그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신 황부영 부산시 도시 브랜드 총괄 디렉터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부영 총괄님께서는 그 삼성전자, 레미안, KTNG 등 유수 대기업들의 브랜딩을 이끌으신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전문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부산시 도시 브랜드 리뉴얼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모이실 줄 예상 못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뜨겁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한마디라도 말을 얹게 돼서 영광입니다. 뜨거운 관심이 꼭 반갑지만은 않다는 얘기 드리고요. 이게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앞에서 나온 얘기들도 워낙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지금 이거를 또 장표로서 프레젠테이션을 보시지는 못하니까 이 얘기를 따라잡느라고도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앞서서 나온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우리 발제를 맡으신 김은경 교수님께서 했던 얘기 중 제 중심으로 정리하면요, 공공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본으로 말씀하시고, 특히 우리 부산의 경우 과거의 유산보다는 미래지향적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부 브랜딩으로 시민의 공유와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지적하셨고, 도시 브랜드도 컨텐츠다. 그러니까 컨텐츠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일단 이 브랜딩 이게 정리가 되면 운영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구축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유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정체성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특히 머리에 남고요. 우리 허용 교수님께서는 도시 브랜드에서 일관성에 대해서 중요도를 매우 강조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번 민선 7기 있겠습니다만 도시 비전, 부산시의 비전 등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니냐는 안타까움도 표시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부산 도시 브랜드 비전이냐, 부산 시청에서 얘기하는 시정의 지향 방향에 따라 약간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하신 게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김의경 교수가 말씀하신 내부 브랜딩으로 시민의 공유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 맥락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허 교수님께서 현재든 앞으로든 진행되는 각각의 시의 사업이 부산 도시 브랜드 전략과 연계가 돼야 된다. 그를 통해 브랜드로서의 부산의 실체가 개선될 수 있고 또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계신 거죠? 정리 잘 해주죠? 네, 정리하다 보면 제 순서는 끝이에요. 네. 나건 교수님께서는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을 말씀하셨고, 제 입장에서는 디자인이 단순히 뭘 잘 그리는 문제가 아니라 혁신의 가장 중요한 툴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산이 트렌드를 단순히 팔로잉하는 차원이 아니라 트렌드를 리딩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각에서 보면 보다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답터가 좀 더 동의할 수 있는 쪽으로 이런 쪽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그런 경우 디자인의 메가 트렌드 자체에서 플렉시블 디자인이라는 건, 자, 부산을 나타내는 그림이 이거야, 이거 외에 다르게 그림은 니네 다 죽어, 이거 아니에요. 그죠? 부산을 나타내는 그림이 큰 틀에서 이거고,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 마음껏 활용해 보세요,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담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철 의원께서는 역시 정치인답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브랜드 잘 되면 우리 소득 늘어나는 거다. 그거 잊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소득이 늘어나려면 내부적으로 우리 경제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문제도 필요하죠. 두 번째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겠죠. 그죠? 외부에서 많이 와야 돈 떨어뜨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 브랜드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인지도가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의 이름이 좀 더 유명해지고 알려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은 하드웨어로서는 나쁘지 않은 도시다. 좋은 도시다. 근데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따라가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다못해는 아니죠. 음식이든 랜드마크든 부산만의 독창적 스토리가 강조될 필요가 있고,
그게 거기에 시민의 참여, 브랜드가 되면 시민의 참여와 활용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브랜드 전략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공동 디자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얘기고,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는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10여 년 전 부산 그 이미지 연상조사 부산 시민한테 했는데 올해 한 거 다를 것 같아요? 올해 한 거랑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시민의 의견을 100% 존중하되 시민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돼서 나온 브랜드 전략은 죄송하나 그건 지금까지 쌓여진 브랜드 인식을 반영한 것일 뿐 미래 방향성에 대한 담론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시민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란 것들은 왜 있어야 됩니까?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약간 다른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분 하나하고 내부적인 삶의 질 향상도 도시 브랜드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된다라는 울림 있는 말씀하셨고, 브랜드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시정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다양한 참여와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 정리하면 사실 우리 도시 브랜드 성공 전략 끝난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박사님께서 대전 이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전 사람들 입장에서 로컬리티를 극대화한 거죠. 여기 추운 날 오신 분들한테 제가 할 도리는 아닙니다만 혹시 기억나시는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 따릉이라고 그래요. 대전은 공공자전거 브랜드 네임 뭔지 아십니까? 여기 대전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대전 분들은 지역성에 대한 필요 이상의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대전의 공공자전거 브랜드 네임이 타슈예요. 타슈. 네, 한번 타슈 대전 사투리라고 충성. 그거보다 더 화끈한 게 있습니다. 광주의 그 공공자전거 브랜드는 뭔지 아세요? 타랑깨예요. 타랑깨. 이거를 로컬리티를 극대화한 브랜딩이라고 얘기하는 전문가가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 도시 브랜드 수준이 남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김영철 의원께서 카사블랑카와 모로코 얘기했죠. 선생님들 모로코는 잘 기억도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카사블랑카 여행 가고 싶으세요? 모로코 여행 가고 싶으세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프라하 여행 가고 싶으세요? 체코 여행 가고 싶어요? 네, 많은 경우 프라하예요. 도시 브랜드가 국가 브랜드보다 인식이 앞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갖고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 정체성은요. 브랜드에서 정체성은 이제 영어로 하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뭐 이렇게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까? 정체성은요. 현재까지 쌓여진 우리의 DNA를 포함하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다는 목표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안 그러면 부산시의 정체성 파악하잖아요. 만날 자갈치 시장 해운대인데. 다시요. 지금까지 쌓여진 인식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다는 어떤 목표 이미지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오케이? 그 부분을 헷갈리시면 자꾸 현재 완료형의 얘기만 나오된다. 오케이? 이게 브랜드예요. 그래서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렬하게 떠오르는 생각, 연상, 단어, 문장, 그림의 합이에요. 우리가 부산이 도시 브랜드 전략 세운다는 건 부산하면 앞으로 사람들한테 부산하면 머릿속에 강렬하게 어떤 생각이나 연상이나 단어나 문장이나 그림이나 노래 등 떠오르게 만들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자갈치 떠올리게 할 거예요? 그런 걸 포괄해서 따라서 시정 비전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다형 사업 등의 실체 개선 노력의 방향이 붙어 있어야죠. 그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글로벌 해양, 뭐 포용성,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상업적인 브랜드는 어떤 생각, 연상, 단어, 문장 떨게 할 거냐면 간단하게 정리돼요. 애플하면 이노베이션이잖아요. 맞잖아요. 코카콜라 하면 해피니스고 볼보 하면 세이프티예요. 자, 뉴욕 하면요. 서울 하면요.
도시가 클수록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한두 단어로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를 나타내는 주요한 수단을 작업하는 거를 브랜딩이라고 그래요. 자, 부산을 브랜드로 놓고 이런 거 떠올려야 되겠다 정리했어요. 그게 잘 떠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 뭐예요? 슬로건 만들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행위를 브랜딩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도시 브랜드에서. 슬로건, 그러다 보니까 슬로건이 어떻게 돼요? 슬로건이 뾰족한 한두 단어로 안 나오죠. 대부분의 도시 브랜드는 포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대부분 다 그렇죠. 아이서울유도 그렇고, 그래서 부산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저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빨리 말하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요, 브랜드는 어떤 것 떠올리게 만들까 정리한 거다. 아이덴티티는 미래까지 포함한 거다, 그렇죠? 브랜딩은 원래 뭐다? 그 브랜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름 짓고 슬로건 그리고 그림 그리는 행위였다. 근데 도시 브랜드에서는 그게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됐죠. 브랜딩의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브랜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경험이에요. 광고로 해결될 수 없는 경험이에요. 광고도 간접 경험이에요. 자, 부산은 이런 도시야라고 전 세계인이 알았어요. 와서 봤더니 아닌데? 와서 봤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데 포용과 따뜻함의 도시라고 했더니 오자마자 죄송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공항 내리자마자 뭐 누가 싸대기 때리고 그런 생각 들겠어요? 경험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잘 생각해 보세요. 개방적이다, 포용적이다, 혁신적이다, 글로벌이다, 해양수도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다. 라고 우리가 주장했는데 실제로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야 되고 온 사람이 느껴야 되죠. 그러면 시청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런 브랜딩의 슬로건이나 이런 작업하는 거 외에 실제로 부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는 내부 지향 목표를 달성하려면 뭘 해야 되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거를 일관성이 느끼려면 공공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토론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내년 3월에 나오기로 급하게 좀 정리되어 있는 그런 브랜딩 요소들, 슬로건과 비주얼이 어떨 거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리가 제대로 된 도시 브랜드로서 부산이 최소한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서울보다는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서울보다는 잘해야죠. 그러려면 인식과 실체가 동시에 개선되는 우리나라 도시 브랜드의 드문 사례로 시작되길 바라요. 그럼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슬로건이나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추가적으로 그게 정리되고 나오면 이게 시민 차원에서 어떤 걸 해야 되고 시청엔 뭐 하라고 쪼아야 되고 시의 대형 사업도 이 관점으로 정리돼야 되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지금 지역 재생 사업도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편입이 돼야 되겠죠. 그 전체 그림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해야 서울처럼 아이서울로 하나 해놓고서 그 대강 퉁치는 그런 게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태어나서 7년 만에 서울로 도망간 사람의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제도 약속드렸는데 죽기 전에 7년은 부산에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몇 년이 될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선생님들만큼의 뜨거운 애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니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장에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기고했던 것 중에 하나 짧게 읽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도시는 상품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삶의 터전이란 것이다. 하나의 브랜드이기 전에 그곳에서 삶을 꾸려온 수많은 이의 기억과 시간이 축적된 공간이다. 그렇기에 부산의 브랜드 리뉴얼은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산의 DNA를 찾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실체 변화의 방향까지 담는 시각적 상징과 언어적 상징이 필요하다. 결정 과정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극대화해야 된다. 그래야 수용성이 높아진다. 향후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에 대한 준비 작업도 바로 필요하다. 이런 숙제를 제대로 풀어낸다면 부산의 도시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실체와 인식이 동시에 개선되는 진정성 있는 브랜딩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이게 제 소망이고 지향점이고 제 핵심 가치입니다. 그 잔소리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시간 좀 오버한 점 사과드립니다. 질의응답 하실 시간이 별로 없으시겠습니다만 하셔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부영 총괄님 말씀 감사합니다.
긴 시간 좋은 의견 나눠주신 5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요번 시민 참여단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슬로건 이미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월드 브릿지 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로건을 택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괄님께서 네, 아직 그 이제 시민들 그 응모한 안 중에 그 의견이 제일 괜찮은 안으로 채택이 된 거고요. 그게 이제 픽스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런 시민들이 응모한 것 중에 좋은 안 그리고 전문가들이 낸 안 갖고 지금 열심히 수정하고 고치고 있습니다. 단 그 월드 브릿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월드가 가지는 글로벌한 의미하고요. 브릿지라는 게 게이트웨이도 되고 그죠? 연결의 의미도 되고 새로운 흐름이 건너는 느낌도 되고 하는 포괄성 때문에 일단 그 안이 채택됐는데 그 픽스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시민 참여단 분들하고 슬로건 새롭게 하는 작업이 앞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건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 뽑힌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개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픽스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해당 내용의 어떤 그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계속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이제 그분들이 뭐 최우수상에 걸렸는지 그러면 어떤 이제 전문가분들 그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생각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게 된 건지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제 뭐 다양하게 정의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을 올리면 우리가 갖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도 합쳐보면 어떤 혁신으로 성장하는 글로벌한 개방적 글로벌 도시 그리고 그를 통해 시민 행복을 이루게 된 도시 이 정도가 이제 큰 문장으로 정리될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한 혁신성, 개방성, 표용성 이런 걸 가장 잘 포괄하는 단어 워딩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브릿지가 선택됐다. 현재까지는 단 결정된 안도 아니고요. 그 놓고 계속 토론하면서 수정하고 바뀐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분. 네, 저기 뒤에. 저기도 계시네요. 그러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 먼저.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내 참 부산 살기를 참 잘했다. 그래서 아까 뭐 타슈 뭐 이런 이야기 하실 때 이 대전이 지유할 때 저는 생각했던 게 부산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이제 농담이고 이제 저도 이번에 시민 참여단으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질문 시간을 갖었습니다. 뭐냐면은 실제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바라고 또 시민들도 많이 동참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 중에도 보면은 교수님들보다 뛰어난 박사님들도 계시고 할 겁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잘해주면은 뭔가 잘 되는데 저같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일반 시민들이 뭘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공감은 하고 있지만은 그게 또 다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은 생각은 뻔한데 말씀으로 드리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그렇다면은 정치와 행정이 얼마만큼 잘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좀 해주셨으면은 시민들이 훨씬 참여하기가 좀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많은 제가 인상이 났던 게 이제 졸탁동시 행정은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은 자 학계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뭔가 해주면은 절탁동계 좀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이제 그 관심이 있어서 이제 생각하고 했었던 게 아까 어느 분께서 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 김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충분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을 진짜 브랜드화 시켜서 더 훨씬 뛰어난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발굴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은 또는 그 발굴을 시민에게만 맡기고 계실 것인지, 여러분들은 전문가시고 학문적인 그 깊이는 있으시니까 그것만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시민들에게 바라는 것인지, 그건 좀 뭔가 좀 명확하게 우리가 같이 공론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죄송하게 좀 잘 어불분해서 죄송합니다. 어느 분이 질문 받겠습니다. 답변을 그럼 간단하게 어느 분이 그는 뭐 질문보다는 요청이신 거죠? 제가 어떻게? 잠시 네네. 드릴게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우리 내부의 만족인데요. 우리가 도로가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가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의 소통 장소였고 우리 공공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골목길 도로조차도 자동차한테 그 우리 공공재가 뺏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민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을 하지 못하는 도로가 과연 우리 부산에 맞겠는가 하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지금 보면은 우리 행정타운 있죠. 다 담벼락으로 막혀 있고요. 공동주택에서 아파트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가보면 신사이바시라는 데가 있는데 수킬로를 걸어도 볼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파트 담벼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일단 공공행정부터 담벼락을 허물고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도덕대가 아닌데 도덕들이 아닌데 왜 이걸 막아놓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길부터 아까 공공 디자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길부터 우리 소통으로 먼저 마음을 열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는 그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마 좀 잘 전달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우리 그 도로 길이 자동차에 뺏기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항류할 수 있는 공공재 역할로 다시 공공 디자인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끝으로 마지막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전문가들이나 연구원 또 부산시 의원 분들의 어떤 제가 기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 부산 브랜드 시민 참여단으로 이번 12월 17일 날 백스코 3층에서 상상 더하기 발족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어느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그 부산시 브랜드가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결정이 안 됐다면은 거기에 정말 상상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전문가님들도 참여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뭐 각종 그 세계 도시의 브랜드 나열하고 전문성 스피치만 하고는 그게 참석 안 하신다면은 이게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부산시 주관하는 부산시의 공무원이 왜 없습니까? 여기 이거 하도급 주가지고 여기서 운영하고 이 행사를 운영합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부산 상상 더하기 이런 이 시민 의견을 받는 그룹과 전문가 그룹이 같이 거의 동일하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견을 계속 조율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월드 브릿지도 어떤 시민들이 내놓은 안 중에 하나로 채택됐고 그게 선정이 최종 결과가 난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그 의견들을 전문가들이 또 심사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같이 병행해서 의견이 조율돼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여기 담당 책임 공무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잠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부산시 기획담당관 김다운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포럼은 전문가분들께서 시민들과 어떤 그 배경 지식과 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의와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아침 일찍부터 와 있었습니다. 뒤에서 행사 진행하는 모습 바라보고 있었고요. 방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도시를 외부적으로 앞에서 다 설명해 주셨지만 외부적으로 도시를 표현하는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안에서 사는 시민들이 그 브랜드를 통해서 자긍심을 얻고 또 하나의 소속감을 얻는 기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폭넓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통로를 지금 공모전이 됐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시민 참여의 코어가 시민참여단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시민참여단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민참여단 분들께서는 그날 오시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앞으로의 어떤 역할과 그리고 시민참여단들께서 우리 도시 브랜드에 대한 의견을 많이 그날 주시겠지만 그 주시는 것들이 더하기 또 일반 시민참여단이지 않은 일반 시민들께 도시 브랜드 리뉴얼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통하는 역할도 시민참여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께서 많이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취합을 하고 모아서 정리를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 정리된 내용들은 그것은 사실은 날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야겠지만 조금 더 정교하고 글로벌적으로 저희가 해외에 내놨을 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품격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그걸 조금 다듬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걸 투트랙으로 저희는 진행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시고 의견을 주시고 그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전문가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아까 의견 주신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 그날 발톱식 하는데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여기 계신 분들 몇몇 분은 또다시 뵙게 될 겁니다. 같이 계속 끌고 나간다는 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같이 참여해 주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 저도 계속 같이 있을 거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 도시 브랜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